STS 반도체가 지난 17일 계열사 BKENT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이 때문에 STS 반도체는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급락해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렸는데요. 최근에 이 STS 반도체를 사라고 적극 추천한 증권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STS 반도체를 적극 매수 추천한 증권사들 어느 곳인가요? 네, 최근 STS 반도체 매수 추천을 한 증권사는 토러스, 유안타, 이베스트 증권 이 세 곳입니다. 지난 1일 이 토러스 증권은 STS 반도체에 대해서 과거는 드러내고 미래를 바라보자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하고 목표 주가는 6,8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이 유안타 증권은 5월 20일에 STS 반도체 사상 최대 랠리라고 말하면서 또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6,6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베스트 증권 또한 4월 28일에 2015년은 STS가 부활의 해라고 하면서 매수를 제시를 했고 목표 주가는 6,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살펴보니까 짧게는 이렇게 매수 추천을 한 지 뭐 보름 만에, 길게는 한 달 반 만에 STS 반도체가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서 주가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STS 반도체는 지급 보증한 계열사 BKENT가 자본 잠식에 빠지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지자 급기야 어제 산업은행에 워크아웃 신청을 했습니다. 이 STS 반도체는 흑자가 나는 등 영업 실적이 호전됐지만 660억 원을 지급 보증한 BKENT가 부실화되면서 동반 부실의 나락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부실 위기를 이 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간과한 것입니다. 알면서 모른 채 한 것인지 또 보관그룹 계열사라고 방심한 것인지 오판의 이유는 분명치 않습니다. 이 STS 반도체 주가는 이날 개장하자마자 하한가로 떨어지면서 가격 제한폭 확대 이후 첫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같은 계열사인 코아로직과 히닉스 소재도 가격 제한폭까지 주가가 빠진 채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STS 반도체는 28.97% 하락한 2,2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단 이틀 만에 주가가 4,580원에서 반토막이 나버린 것입니다. 법정 관리를 신청한 코아로직은 이날 거래 정지됐고 워크아웃 신청을 부인한 휘닉스 소재는 6.13% 상승한 918원에 마치면서 다행히 반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STS 반도체가 계열사인 BKENT 지급 보증에 발목이 잡히면서 이런 위기가 찾아온 건데요. 이들 실적 추이는 어땠습니까? 네, 사실 이 STS 반도체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453억 원, 올해 1분기에는 126억 원을 올리는 등 흑자를 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660억 원가량 지급 보증을 한 BKENT 등 계열사가 부실해지면서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 BKENT는 피처폰에 들어가는 소형 LCD 모듈 생산에만 몰두해서 스마트폰에 맞는 생산 라인을 제때 갖추지 못한 탓에 영업이 부진해졌습니다. 2013년에 이미 순손실이 136억 원이 났고 작년에는 403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출 또한 같은 기간 1,857억 원에서 837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적자가 쌓인 게 벌써 2년 전이니까 이 같은 부실화를 전문가의 애널리스트들이 경시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 대목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증권사의 말만 믿고 매수를 했던 투자자분들은 경제적인 손실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증권사들의 매수 의견 제시를 보고 매수를 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STS 반도체 급락에 한 투자자는 증권사 리포트만 믿고 폭락 직전 전 재산을 걸었다. 또 이건 메르스보다 더한 주식이다. 사상 최고의 실적 전망이 한 달도 안 돼서 풍전등화 신세가 됐는데도 예상을 못했다는 게 말이 되냐며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이 STS 반도체 매수 추천 보고서를 냈던 증권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관수 토러스 증권 연구원은 이전에 작성했던 레포트에서는 자회사 구조 조정 중이라 규모가 적어질 것이라는 BKENT 관련 코멘트를 했다면서 모든 보고서에서 같은 내용을 담을 수는 없는 게 아닌가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 같은 해명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전 보고서에 적어놨다고는 했지만 지난 1일 매수 추천 보고서를 접하고서 그 이전에 나온 관련 보고서를 찾아볼 투자자들은 별로 없기 때문이죠.
있는데요. 또 유한타증권의 이재용 연구원은 현재 해외 출장 중이라서 매수를 추천한 이유를 들을 수는 없었는데요. 대신에 양가별 유한타증권 홍보팀장이 대신 답변을 했습니다. 레포트는 과거에 냈고 워크아웃은 이제 나온 건데 이 부분을 잘못됐다고 하는 건 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워크아웃이 들어간 것에 대해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워크아웃은 돌발 상황이라는 예측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BKENT의 부실은 이미 2년 전부터 심화되고 있어서 워크아웃 신청을 예상하기 힘든 변수라는 주장이 좀 군색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베스트 증권 연구원들 당혹스럽다는 심경을 토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베스트 증권의 어규진 연구원도 당혹스럽다는 심경을 토로했는데요. 그러면서 보강그룹 계열사라는 점을 과신했다는 본인 과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또 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당시 1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을 때는 플러스가 나고 있었고 보강그룹인 만큼 리스크가 없겠다 싶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안 좋아져서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털어놨습니다. 또 연구원은 당시 보고서를 냈을 때까지만 해도 STS 반도체의 재무제표나 실적 등이 괜찮았고 투자 등급이 하향되기 전이었다면서 STS 반도체 본사의 리스크에 대한 언급은 했으나 자회사인 BKENT의 리스크까지는 다루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